안녕하십니까. 늘 바다입니다. 오늘은 저자 수정 케인의 인간 감정에 대한 탐구, 불안한 세상을 관통하는 가장 이대한 힘인 비터 스위트, 달콤 쓸쓸함 책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왜 항상 죄책감을 느끼며 원래 성격을 감추고 살아야 하는 걸까? 사실 우리 인생은 늘 달콤하고 씁쓸하다. 탄생과 죽음이 그렇고 입학과 졸업, 입사와 퇴사, 화려한 데뷔와 조용한 은퇴 등 이러한 이중성을 무시하고 어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유지될 수 없는 가면극을 고집하는 것과 같다. 나 역시 꽤 달콤 쓸쓸한 사람이다. 기쁜 날인데 처량하곤 했다. 즐거운 날인데 왠지 속상한 적도 많다. 친구들과 행복하게 되어야 하면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로움을 느낀다. 그러고 보니 순도 100% 감정으로 활기차고 정열적이며 긍정적이었던 겨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갈망과 그리움과 슬픔의 감정에 관한 잘 빠지는 성향, 영원하지 않은 삶에 대한 의식, 세상의 아름다움에 호기심을 갖고 통찰하는 일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다. 달콤 씁쓸함은 빛과 어둠, 생과 죽음이, 다시 말해 씁쓸함과 달콤함이 언제나 항상 붙어 다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삶의 비근 희극과 피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문명을 파괴하고 맨 처음부터 다시 세워도 이와 같은 이중성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중성을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도 제대로 살려면 그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이중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초월이 곧 궁극의 지향점이다. 달콤 씁쓸함의 핵심은 그 교감을 향한 열망과 기양을 향한 바람에 있다. 샤론은 현재 자해명상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녀는 미국 메타 수행을 대중화시켰고 11권의 책을 베스트셀러에 올린 작가다. 하지만 한때는 가슴 미어지는 이별을 잇따라 겪는 아이이기도 했었다. 첫 번째 이별은 아버지가 샤론이 4살 때 신경쇠약에 빠져 가족을 버리고 나갔다. 샤론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샤론은 잘 알지도 못하던 조부모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11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샤론은 16살 때까지 가족이 5번 바뀌었으나 모두가 트라우마나 상실, 사망으로 갑자기 해체되어 버렸다. 샤론은 세월이 흘러 대학에 들어가 우연히 아시아 철학 수업 수강 신청을 하며 달라졌다. 이 수업에서 얻은 배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고 이후엔 그녀가 가르친 무수한 많은 이들의 삶까지 변화시켰다. 모든 사람이 이별의 고통에 직면하고 아무도 그 고통을 모면하지 못하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런 불변의 진리에 반응하는 방법이 있음을 배웠다. 그녀는 믿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지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도 아니란 말이지. 샤론은 더 많은 배움을 얻기에 인도로 가서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곳에 눌러 살았다. 가족의 비밀을 가진 어린 시절을 겪은 이후라 그곳에서 발견한 개방성과 투명성이 좋았다.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 중 한 명인 디파마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디파마 역시 고통을 겪었다. 12살의 나이에 중매 결혼한 후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드디어 3아이를 연이어 낳게 되었는데 그중 2아이가 남편과 함께 죽고 말았다. 모두 떠나고 어린 디파와 단둘만 남자 어머니 디파마는 너무 슬픔에 겨워 딸을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다. 심장병과 고혈압을 앓던 디파마에게 의사는 그렇게 상심에 잠겨 있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며 명상을 배워보라고 권했다. 디파마는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인근 사원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했다. 하지만
빠르게 깨우침을 얻어 슬픔을 연민으로 변화시켰다. 이 어린 디파를 잘 키워냈고 캘커타로 옮겨가 인도 최고 스승이 되었다. 샤론은 디파마를 통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내는 수행인 자의 명상을 배웠다. 디파마는 전통 불교의 겨자씨 설화도 알려주었다. 이 설화는 한 여인이 하나뿐인 자식을 잃으면서 시작된다. 큰 슬픔에 빠진 여인은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마을을 비틀비틀 걸어다니며 아들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의사나 현자를 찾는다. 그러다 마침 부처를 만난다. 부처는 여인에게 겨자씨만 가져다 주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당부를 덧붙인다. 겨자씨는 아무도 죽은 가족이 없어 상심이나 슬픔을 모르는 집안에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겨자씨를 찾아 길을 나섰고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린다. 그러길 얼마 지나지 않아 샤론이 아시아 철학 수업에 접했던 교훈인 상실은 삶의 일부이며 어떤 가정도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깨닫는다. 여인은 아들을 땅에 묻은 후 여성이 되어 깨우침을 얻는다는 얘기다. 샤론이 마침내 인도를 떠나도 될 때가 되자 디파마는 미국에 돌아가면 이제는 샤론이 가르침을 줘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런데 오래된 정신의 습관으로 그만 이렇게 반응했다. 누가요? 제가요? 제가 뭐라고요? 제가 어떻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겠어요? 디파마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고통을 알아요. 그것이 당신이 가르침을 전해야 할 이유예요. 샤론은 그때 고통에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오늘도 삶에서 겪는 모두에게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